25년 전 기록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고 하나가 서해 바다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권력은 명목상 기관과 실제 운영 주체로 분리됐다. 주요 결정은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 경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개된 절차는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이미 다른 곳에서 끝나 있었다. 국가 위에 국가처럼 존재하는 구조. 겉으로는 편리와 안정. 그러나 내부에서는 접근 권한과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관리하는 세력. 그들을 사람들은 새벽 재단의 그림자라 불렀다. 그림자는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모든 시스템을 완성시킬 실물 원본키는 손에 넣지 못했다. 그 원본키는 사고와 함께 25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미라는 찾아냈다. 그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의 뇌 감정, 모듈은 루나로 진화의 태준을 이끌었다. 라스베이거스, 베를린, 파나마, 그리고 백령도를 거치며 마침내 태준은 세상이 존재조차 몰랐던 원본키를 손에 쥐게 된다. 그 순간 그림자가 믿어왔던 전제가 무너졌다. 원본키는 그들이 가진 힘의 근거였고 동시에 그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다. 이 키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인류는 자유를 얻을까? 아니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까? 곧 이어 새벽 재단의 그림자 9부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낮고 절제된 목소리. 드미트리 코발렌코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지금부터 당신이 하려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주는 먼저 말했다.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원본키를 공개하겠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공개는 선언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버튼도 아닙니다. 드미트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원본키는 파일이 아닙니다. 업로드도 할 수 없고 언론에 던질 수도 없으며 발표문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뭡니까? 절차입니다. 드미트리는 화면을 전환했다. 복잡한 국제 인증구조, 군사, 금융, 데이터 계층이 겹겹이 쌓인 다이어그램. 그림자는 25년 동안 원본키를 찾지 못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세계는 이미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용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실물로 된 원본키가 없는 한 그림자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접근 권한까지입니다. 통제와 권력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실물 원본키 없이는 세계를 하나의 국가, 체계로 통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이해했다. 원본키는 사용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인증 순간부터 절대적인 권해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합의가 아니라 자동화를 원합니다. 국가도 회사도 아닌데 사람과 자본, 그리고 규칙이 스스로 굴러가는 조직, 한마디로 세계통합연합체 WGA, World Governance Assembly 지도자가 없는 국가를 말합니다. 법 대신 코드가 있고 명령 대신 합의가 있지요. 모든 결정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신뢰가 아니라 검증으로 움직이며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죠. 모든 기록은 블록체인에 영구히 남습니다. 개별 기록 또한 조작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합의 구조와 접근 권한을 장악한 절대적 권력이 존재한다면 그 불변성은 권력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국경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버는 여러 대륙에 분산되어 있고 법은 어느 한 국가에도 귀속되지 않죠. 그래서 그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통제는 없습니다. 대신 권고 경로가 있죠. 선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순간 시스템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을 고려하지 않을 뿐이죠.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WGA는 정권을 뒤엎지 않습니다.
WGA 자체는 민주주의 최적화처럼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제의 효율화였죠.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구조를 설계했고 누가 운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통치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니까요. 태준의 시선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이런 조직은 원래 있었잖아요. 국제기구는 다 그런 역할을 하니까.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기구는 국가의 합의 위에 존재해왔어요. 어느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구의 권한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죠. 하지만 WGA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태준이 물었다. WGA는 합의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한 편리함 위에 조용히 자리 잡은 구조였어요. 국가는 동의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었죠.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죠. 선택이 아니라 편의로. 단지 국가라는 개념을 쓸모없게 만들었죠. 그럼 국가는요? 태준이 물었다. 국가는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 주어진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인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는 신분증 같은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윤리도 책임도 보호 의무도 더 이상 그 안에 없습니다. 그림자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예측 불가에 통제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금융 붕괴, 에너지 위기, 사이버 테러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림자는 항상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WGA 역시 그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하고요. 드미트리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안이라는 건. 드미트리는 조근조근 말했다. 기존의 통치를 전제로 합니다. 누가 더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는 한 박자 멈춘 뒤 말을 이었다. 하지만 WGA는 통치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증명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WGA를 대안으로 쓰려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드미트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태준은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싸움의 대상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치 대 선택이라는 것을. WGA는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이 누군가의 지배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조였다. WGA는 평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 1%가 시스템을 조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독재라고. 드미트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태준은 이 순간 세상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려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투표 대신 알고리즘, 책임 대신 구조, 인간 대신 시스템. 쉽게 말해 공산체제와 많이 닮아있죠. 어릴 때부터 사상을 학습시키듯 WGA는 알고리즘으로 선택의 방향을 미리 정해둡니다. 즉,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사고를 길들이죠. 공산주의가 교실에서 시작됐다면 WGA는 알고리즘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강제가 아니라 유도예요. 그래서 WGA가 더 현실적이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림자의 WGA의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공산체제가 교과서로 사상을 주입했다면 WGA는 데이터로 사고를 정렬한다. 너무나 흡사한 현대판 공산체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선택이 너무 매끄럽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 금융, 교육, 의료, 심지어 구직 정보까지 WGA가 제공하는 권고 경로는 언제나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통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경로를 벗어났을 때였죠. 그들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누르면 단지 안내를 멈췄을 뿐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WGA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최종 권한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원본키란 모든 시스템을 일시적 권력이 아니라 영구 질서로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본키가 공개되면 살아남고 그림자가 공개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원본키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 하나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가 될 수도 관리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규칙에 동의하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시민이 아니라 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원본키가 단순한 보안 수단이 아니라 세계의 방향을 잠그는 자물쇠라는 것도, 미란이 원한 건 통제된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된 사람들과 시스템 바깥에서 버티는 사람들, 둘 다 합법이고 둘 다 살아간다. 다만 가능성의 밀도가 다를 뿐이다. 기준을 설계하는 자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뀐다. 미래는 독재도 유토피아도 아니다. 다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는 것을. 태주는 이제야 미란이 왜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처음엔 그녀도 봉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루나의 초기 기록이 말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미란의 음성이 남아 있었다. 숨겨진 힘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드러난 힘은 모두의 감시를 받는다. 드미트리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숨긴다는 건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라는 걸.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본키가 공개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공개는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 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원본키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제어 수단 장치가 됩니다. 그 순간 루나의 보고가 들어왔다. 이상 신호 감지, 국제 블록체인 인증 레이어 일부 지연, 금융 네트워크 권한 검증, 동시 오류 발생. 태준의 호흡이 잠시 멈췄다. 아직 원본키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반응하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다소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무게가 느껴졌다.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를 베어낼지 고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을 제거할지 아니면 절차 그 자체를 파괴할지 결정하고 있겠죠. 그럼 왜 아직 나를 죽이지 않는 거죠? 드미트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건 그림자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시간을 공격할 겁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풍경. 그러나 그는 느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루나는 출력 볼륨을 낮춘 채 말을 이었다. 검증 1단계 준비 완료. 드미트리의 얼굴이 화면에서 멀어졌다.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개는 선언이 아니라 화면이 꺼지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이 남았다. 세계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완전히 시작되고 있었다. 태주는 통신을 끄는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스크린은 꺼졌지만 드미트리의 마지막 눈빛이 여전히 화면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선택권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흔들릴 것인가였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원본키를 공개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정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억제력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건 단순히 숨길 수 없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그가 원본키를 가진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었고 그도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태주는 미란이 남긴 모듈을 실행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루나로 진화한 이후의 화면이 떠올랐다. 공개를 전제로 할 경우 권장 절차를 시작합니다. 루나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인간보다 훨씬 냉정했다. 1단계 정보의 진위 검증, 2단계 노출 범위 분산, 3단계 동시 공개 차단 장치 해제, 4단계 사후 생존 가능성 계산. 태주는 마지막 항목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후 생존 가능성, 공개 이후 사용자 생존 확률은 18.7%입니다. 그 숫자는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태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고 목소리만이 암호화된 채 흘렀다. 태준이 공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청어를 투입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곧 결정이었다. 아직 아니다. 이유는 그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다. 죽이면 끝나지만 살아있으면 이용 가치가 있다. 그림자는 늘 그렇게 판단했다. 제거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즉 이용 가치가 없을 때를 말한다. 먼저 이용하고 흔들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감시 단계로 유지, 직접 접촉 금지. 그건 제거도 회수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아직 어떻게 쓸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청월은 명령을 받는 즉시 움직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교통 기록과 출입 로그, 비인가 네트워크, 접속 흔적이 확인됐다. 그러나 그들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준의 삶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포위하고 있었다. 루나는 잠시 멈췄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노출입니다. 태준의 계좌 하나가 정지되고 익숙하던 서버 하나가 응답하지 않았다. 평소 사용하던 보안 루트 하나가 사라졌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 말 그대로 접근 권한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보고 있다. 태준은 루나와 함께 공개 방식을 수정했다. 단순한 폭로는 의미가 없었다. 그림자는 이미 수천 번의 폭로를 견뎌낸 존재들이었다. 공개 방식 수정 필요. 루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단일 채널 공개 시 차단 확률 87%. 대안은 태준이 물었다. 다중 채널, 다중 시간대. 필요한 건 동시성이었다. 한 국가, 한 언론, 한 플랫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태준은 분산을 택했다. 원본키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동시에 서로 다른 지점에 흘리는 방식. 이건 전쟁이 아니야.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게시야. 그날 밤 태준의 단말기에 메시지 하나가 떴고 그 메시지엔 발신자도 없고 내용도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다. 멈추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루나는 즉시 분석을 시도했지만 경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태준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대신 알림을 껐다.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협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개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늘 추격당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태준은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불리한 쪽은 그림자였다. 태준은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았다. 전직 요원은 판단 이전의 감각 신호를 인지한다. 그 신호는 훈련에서 만들어진 반사였다. 태준은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먼저 움직이길 바라는 거겠죠. 루나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공개하면. 공개는 하지 않아. 태준은 단호했다. 보여주기만 한다. 완전한 공개도 완전한 은폐도 아닌 방식으로. 태준은 지금 균형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쟁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선택권을 대중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루나가 말했다. 아니.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릴 거야. 아직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만. 그럼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지켜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조건을 제시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나를 저울대에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반응을 계산한다. 태준은 루나의 공개 권장 절차를 듣고 난 후로는 현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왔다.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다. 미란을 떠올리자 태준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을 틈도 없이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잠시 후 드미트리의 화면이 켜졌다. 원본키의 구조물 분석이 끝났네. 분석 자료가 나왔어. 제조 당시 환경 노이즈와 특정 금속 조성, 재현 불가능한 미세 구조로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로 군수 위성 핵시설에서 쓰는 보안 인증키입니다. 금속, PUF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기반으로 생성된 구조로
복제나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며 최종 인증 단계에서는 디지털 절차가 아닌 실물 인스턴스를 소지한 절차자가 직접 인증을 수행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제한이 있다고가 말했다. 태준이 물었다. 그게 미란이 남겨놓은 선택권입니까?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란의 선택권이란 시스템이 결정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원본 키는 실물 인스턴스를 가진 절차자가 직접 인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들이 금괴 원본 키를 단독으로 가져가도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당신과 원본 키, 그리고 절차적 분산 인증이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즉 핵을 다루는 절차는 개인이 아니라 키를 정상 상태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벨라루스의 핵에너지 연구소의 파벨 이바노비치 체르노프 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신호가 오는 대로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태주는 루나에게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사건을 탐색하라고 했다. 그림자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원본키 공개 이전 청월의 내부 구조 일부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건 전면전이야.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루나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늘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림자의 물리적 수단인 청월은 비공식 명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장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청월을 흔들면 그림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로그를 확인했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었다. 루나, 내일 이 세상은 변할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어온 질서입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구원자도 아니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을 뿐이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그림자는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청월, 준비 단계로 전환한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공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